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 신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내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장하고 신장이 차이 나시죠? 네. 신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콩팥이고 신장은 이제 우리 가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제가 이제 신장 질환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주부들과 관련된 신장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 5대 사망 원인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1등은 암입니다. 모든 암을 포함하기 때문에 1위가 암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까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이런 질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또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우리 심장은 이제 이 왼쪽 가슴에 두 개의 주먹을 합쳐놓은 것 약간 적게 이제 크기로 이제 우리 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의 심장은 60에서 100회 정도 뛰고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그래서 심장은 사실 우리가 이제 뛰어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게 되는데 어떤 장기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장이 이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피를 짜주는 펌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허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기분이 허하다, 마음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자가 빌 허자인데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혈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비어있다, 피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아까 제가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을 저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협심증이 3가지가 있고요. 협심증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로 저희가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심증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증상을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이 가운데 가슴이나 아니면 명치 부위가 조이거나 쥐어짜거나 짓누르거나 이런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왼쪽 팔이라든가 턱, 목까지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등 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통증은 전혀 없는데 전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긴다든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과 함께 토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정신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식은땀이 난다든가 이런 이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면 모두 협심증, 심근경색인가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외래에서 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사실 가슴 아파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협심증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는 찌르거나 따끔거리거나 날카로운 느낌은 아닙니다. 좀 묵직한 느낌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관련된 증상이고요. 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이게 좀 약간 날카로운 느낌으로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숨을 쉬면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위험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조절이 불가능한 요인을 보면 가족력,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누가 심근경색으로 직계 가족이 돌아가셨다든가 형제라든가 부모님이 그러시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기는 건 아닌데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이제 위험인자에 속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병이 없어도 이 나이에 따라서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때려 있는 동맥경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협심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55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65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협심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그 질환들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잘 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사망 원인이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당뇨 때문에 콩팥도 망가지고 뭐 시력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는 그런 합병증이 오지만 결국에 돌아가시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복부 비만, 그리고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이제 병원 가보시면 신전도라고 해서 누워가지고 이제 신전도를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심장 위쪽, 가슴 쪽에다가 정맥을 붙여가지고 부정맥이라든가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라든가 협심증을 보기 위해서 찍는 신전도 검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이제 런닝머신을 하면서 하는 신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부하 검사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심장 초음파라고 해서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가슴 쪽에 기계를 대면 이 심장이 뛰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T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했는데 그 관상동맥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혈관을 찍어보는 방법은 입원을 하지 않고 CT를 찍어서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 관련된 혈류성 심장 질환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검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2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검진이 안 나와도 1년에 최소 한 번은 검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시경이라든가 복부 초음파 이런 것도 해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성인병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폐경 후에 제가 아까 심장질환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심장질환이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불난데다가 기름 붓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흡연을 하시는 중년 여성분들 꼭 끊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혈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사실 혈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문제는 혈압이 있어도 잘 이게 재보지 않고서 알 수가 없거든요. 혈압이 있어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은 뭐 뒷골이 띵하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깨질 듯하게 아프거나 이런 건데 사실 혈압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그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경이 지나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게 되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소 1년에 한 번 피검사를 하셔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 먹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체중을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도 비만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당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숨이 차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걷는 운동이 좋고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뭐 자전거를 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고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요. 매일 힘들면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에 약간 땀이 날 정도 이 정도의 운동도 충분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